안녕하십니까. 아까 전에 제가 오늘 본 영화 엔니오 더 마이스트로와 함께 원래는 제가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저번에 1편, 2편에 이어서 그 자본주의가 과연 공산주의 경제 체제보다 더 우월한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었죠.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학자분들의 그 의견을 보면 자본주의는 그 인간의 어떤 욕구를 자본에 대한 돈에 대한 욕구를 무한하게 그 어떤 증식하는 그런 자본이 자본을 계속 그 증식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돈이 돈을 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. 제가 아까 전에 세계 10위 부자들 그래서 그 세계 10대 부자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부의 집중 현상 여기에 대해서 아마 조그만 그 자료를 찾아보면 자본주의가 굉장히 그 위험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게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부자, 20대 부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찾은 그 사이트의 자료를 지금 다시 찾으려니까 잘 못 찾겠는데 이미 다 타이핑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이 자료를 쓰기로 하겠습니다. 이게 뭐 보니까 1위가 2위로 바뀌고 뭐 또 다른 사람이 중간에 하나 끼고 뭐 1위에서 20위까지는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양입니다. 먼저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. 그 세계 10대 부자 이렇게 치면은 세계 1위에서 10위까지 부자, 그 다음에 또 10위에서 20위까지 부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. 지금 이 재산들이 전부 다 거의 천문학적인 재산입니다. 한국 단위, 원 단위 환율을 오늘의 환율을 적용해서 원 단위로 원화로 바꾸고 이걸 다시 뭐 억 단위나 조 단위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재산은 지금 기준인 거지 뭐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사업에 망하지 않는 한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.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316조 아까도 제가 그 영상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1억은 공이 8개고 1조는 공이 12개입니다. 그래서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3자리씩 끊지만 동양에서는 4자리씩 끊어야 계산하기가 더 편합니다. 그래서 일시, 백, 천, 만에서 한번 끊는 거죠. 그 다음이 억에서 끊고 그러니까 공이 4개에서 한번 끊고 8개에서 한번 끊고 12개에서 한번 끊으면 만, 억, 그 다음에 조 이렇게 바로 넘어갑니다.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사람들의 수명을 한번 보자는 거죠.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52세고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93세, 레리 앨리슨 같은 경우에는 79세. 그러면 대략 인간은 뭐 100세라고 이제 수명으로 보고 적당히 이제 뭐 50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녀 수명을 50세로 보겠다는 거죠. 그리고 74세는 뭐 30년이 더 남았다고 보는 거죠. 이렇게 이제 대략 뭐 반올림 비슷하게 해가지고 자녀 수명이 계산해 보면 1년에 이 사람들이 쓰는 돈, 이 전체의 부를 1년에 얼마를 쓸 수 있냐, 그리고 하루에 얼마를 쓸 수 있냐, 이걸 계산해 본 겁니다.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만약에 지금 상태의 재산을 그리고 여기 있는 재산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자산입니다.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이죠.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있으면 차변이 총 자산이 오고 대변이 자본과 부채가 오는데 그 부채를 뺀 그나마도 이제 부채까지도 뺀 금액이라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순자산의 규모가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자산의 규모로 죽을 때까지 한 푼도 남기지 말고
얼마를 써야지 이 돈이 다 없어지느냐를 계산해 본 겁니다. 그렇게 했을 때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하루에 173억 원을 매일매일 써야 됩니다. 무조건. 그래야 죽기 전에 돈을 다 쓰고 죽는다는 거죠.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93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비록 7위 정도 되는데 워렌 버핏은 7위 정도 되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 426억씩 매일매일 써야 됩니다. 그래야 100세 정도 이제 죽을 때가 돼서 한 푼도 안 남기고 쓸 수 있다는 거죠. 이렇게 지금 현재 세계 상위 1%의 부자가 전 세계의 부의 50%를 가지고 있고 상위 10%의 부자가 80%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전체 바꿔서 설명하면은 전체 인구의 90%가 나머지 20%를 가지고 나누어 먹고 있다. 자,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 아까도 봤지만 한국은 그럼 어떻냐? 한국에서 부자라고 하려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? 그래서 대략 뭐 총 한 100억은 있어야 그래도 이제 부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상위 0.1%에 속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이런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, 76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상위 한 10%에 그나마 들려면 한 9억 이상이면 그래도 10% 안에 든다는 거죠. 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그러면 상위 10% 안에 드는 거 아니냐? 다 빚이잖아요. 뭐 다 은행 거죠, 은행 거. 그래서 그런 빚을 뺀 부채를 뺀 순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. 여기서 이제 재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뭐 10억 이상 있으면 그래도 한 5%, 10%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. 상당히 이제 자산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1억이란 돈이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돈입니다, 사실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 예전에 제가 그 자연상수 2를 잠깐 공부한 증명하는 걸 이렇게 쭉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그 복리 이자가 나오는 근거죠. 그래서 결국 돈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. 가령 이제 만약에 100억이 정말 있다고 치면 제가 그거를 저번에 한번 대충 계산해 봤는데 5개의 은행에 20억씩 예치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3%의 이자를 준다고 하면 한 달에 3천만 원인가?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에 그냥 3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. 그 금액이라는 것은. 그 결국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게 모기가 모르는 사이 물고 간 것 같네. 이게 이제 이 피라미드를 같은 걸 놓고 보면 상위에 정말 작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그 인구가 거의 대부분의 그 부를 다 소유하고 있죠. 그러니까 이들의 영향력은 뭐 사실 어떤 뭐 정치계 정계에 진출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. 뭐 어떤 약간 뭐 정말 그 어떤 뭐 그 정치적인 표면적인 그 권력이 없다 뿐이지 거의 뭐 군주 수준의 예전에 뭐 중세 시대나 뭐 조선 시대 뭐 이런 쪽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약간 뭐 군주 같은 아마 그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을 겁니다. 상당한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. 자본을 통해서. 근데 문제는 이 부가 이렇게 집중이 되면은 그 나머지 정말 90%의 다수의 사람들이 이 자기가 뭐 아파트 대출 내고 자가용 대출 내서 타는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 이제 90%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? 10%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. 한 11, 12%, 한 12, 한 20% 정도? 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. 그런데 어쨌든 20%를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오겠냐는 거죠. 부가 이렇게 집중해 갈 때.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자기네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. 능력. 우리에겐 자유가 있다. 너가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자유로운 자유 경쟁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가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너가 게으르기 때문이다. 뭐 인간 개조를 해야 된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. 물론 뭐 정말 뭐 게으르고 공부 안 하고 한 사람보다
공부 열심히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 사업을 계속 이어서 이제 끝까지 이제 사업을 뭐 7.8기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 먹고 살기는 하겠죠. 그런데 과연 이렇게 큰 돈을 벌려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,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게 뭐 말이 뭐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게 저기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. 이게. 천문학적인 단위입니다, 이게.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. 이게 뭐 자본주의가 결국에는 자본주의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계는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어떤 영화를 보면 뭐 먼 미래에는 뭐 어떤 기업가들이 국가를 이제 소유하고 국가에 이제 거의 이제 뭐 행정력까지 다 장악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어떤 뭐 일이 벌어지는 그런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좀 유명한 액션 흥행 영화인데 이제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가 이제 벌써 뭐 한 수십 년 전에 이제 봤던 기억이 납니다. 그만큼 이 사실 저도 이게 뭐 이 시장통에 있고 이러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봅니다. 이 나머지 이제 90%가 아등바등 하는 거죠. 뭐 요즘 보면 자영업자 신화 해가지고 뭐 월 매출 일 매출이 얼마니 월 매출이 얼마니 뭐 일타 강사 뭐 연봉이 얼마니.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냥 다 일에 매여 있잖아. 일에 중독돼 있지 않습니까? 아침 6시 땡, 뭐 7시 땡 하면은 일어나가지고 뭐 식당 가서 뭐 설거지하고 뭐 음식 다듬고 뭐 10시, 12시까지도 막 일하고 그러면서 뭐 월 매출이 얼마다. 이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뭐 아파트라도 대출내서 사고 자동차라도 대출내서 끌고 외제차라도 하나 끌고 다니고 이러면 아유 빨갱이들 말이야 좌파들 여기에 있는 주제가 그런 얘기는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는 역시 상위 1%가 얼마나 인간을 통제하는 기술이 발달했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게 그런 점에서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. 하위 90%가 이거를 또 세분하게 나눠서 어,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어떤 느낄 수 있는 뭔가 이제 최면을 거는 거겠죠. 자기가 이렇게 여기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 거죠. 여기.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앞으로 뭔가 좀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, 저는. 그러니까 이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이 사람들한테 대적이 됩니까, 이게? 거의 이 정도 돈이면 군대까지 용병을 동원해서 군대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, 이 사람들. 잘못 건드리면 장갑차, 뭐 탱크, 헬기 막 동원해가지고 아주 그냥 초토화를 시킬 수 있는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. 누가 이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변하려면 이 사람들 스스로가 그 필요성을 좀 느껴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모두가 망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좀 합리적인 너무 이제 과격하고 뭐 그런 절차보다는 결국 이 사람들이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, 인류가 좀 더 오래 번영하고 뭐 공존하고 자연과도 공존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이럴 수 있도록 선량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제 재산을 운영하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아까도 영화 음악가의 거장 한 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냐라고 생각한다면 그 영향력은 돈으로 환산하기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그러면 이렇게 큰 당장의 자본 이 세상을 어쨌든 뭐 이런 어떤 금전적인 영향으로 돌아가니까 이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민초죠 민초 90%
뭐 사실 상위 10%도 이 거의 이 90% 커트라인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 별 맥이 없겠죠. 그러니까 뭐 거기 뭐 돛진 개진이라 그러나 그 뭐 거기서 거기인 정도인데 상위 벌써 1%, 뭐 0.1%이 안쪽으로 가면은 사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뭐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마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제가 아까 그 애플 맥에서 영상을 올리니까 굉장히 좀 시간이 업로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영상이 좀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재산을 가지고 있냐. 나는 지금 나의 위치는 과연 어디에 와 있느냐. 이런 것도 한번 좀 알아볼 만 하겠죠. 상식으로.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